펀칭하는 법은 사실은 알아두시면 좋은 겁니다. 근데 모른다고 해서 덴트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안다고 해서 뭐 갑자기 덴트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펀칭은 결국은 뭐 힘 조절인 거고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고, 또 실전에 로드를 같이 병행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뭐 나름대로 요령은 자연스럽게 붙게 마련인데, 어쨌든 덴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지식 뭐 이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것이 적응이나 발전의 속도를 다르게 할 겁니다. 뭐 오래 했다는 기술자분들이 작업 영상을 공개하는 경우에 이 펀칭 하는 거 보면 이게 뭐 좀 이 기본적인 이게 좀 없다. 예, 뭐 어떤 이 기본적인 요령이나 개념이 없이 그냥 중구난방 또는 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때리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좀 기본이 없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하는데, 뭐 그래도 덴트는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교육이 사실은 큰 역할을 뭐 덴트를 되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공개를 할 수도 있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깡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게 전국 지역별 교육센터를 오픈을 하면서 이 덴트 잘하는 집의 교육 품질을 좀 증명하고 비교 판단해 보시라고 펀칭하는 법, 펀칭에 대해서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펀칭도 사실은 조금 내용이 길어질 수 있어서 한 2탄으로 나눠서 찍을 예정이고요. 첫 번째, 이제 펀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2탄에서 펀칭하는 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과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펀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잡아보죠. 자, 우선 뭐 재질에 따른 차이가 사실은 있습니다. 펀치도 이제 다양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펀치가 필요로 하는 재질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펀치는 단단한 게 좋습니다. 근데 깨지는 것은 안 좋아요. 그래서 단단하지만 이 타격을 계속 반복했을 때 뭉개지는 특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아세탈이고요. 그 외에 뭐 PC 재질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온갖 별의별 사실은 합성수지 종류가 많으니까 힘이 필요 이상으로 주어졌을 경우에 뭉개지는 재질이 중요하다. 깨지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깨지면서 날카로운 부분이 클리어를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깨지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펀치 자국이 생기는 문제를 이제 현장에서 기술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고민하시는 부분인데요. 펀치 자국이 생기는 이유는 뭐 클리어가 물러서 그렇다, 아니면은 뭐 펀치가 안 좋아서 그렇다, 뭐 이렇게들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펀치 자국이 생기는 이유는 클리어가 물러서 이렇게 팍팍 박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표면이 거칠어지게 되면 때릴 때 자세가 잘못되고, 또는 제대로 때린다 하더라도 때리는 순간에 미세한 움직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세한 스크래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힙 끝부분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면 그 펀치 자국이 안 생기거나 덜 생기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계속 쓰면서 관리하지 않고 이게 거친 상태로 계속 쓰게 되면 이렇게 긁히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펀치 자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늘 펀치를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죠. 간혹 이제 펀치 자국이 안 생기는 탭다운이라고 뭐 연구도 하고 재질도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하는데, 펀치 자국이 안 생기는 건 그만큼 부드러운 탭다운이어야 되겠죠. 아니면 아주 매끈한 상태로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단단한 재질, 그리고 표면이 아주 매끈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관리하지 않아도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펀치가 좋은 펀치일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쓰다 보면 펀치 자국은 다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표면 끝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래서 부드러운 빼바로 치고 폴리싱으로 이렇게 광택기로 한 번씩 돌려주면서 표면을 매끈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요령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뭐 1탄, 2탄으로 나누는 건데, 용어도 한번 정리를 할까요? 탭 다운 펀치, 탭. 이렇게 치는 것을 탭이라 그러죠. 다운, 낮추다. 이렇게 때려서 낮추는 펀치라는 뜻입니다. 뭐 어쨌든 명칭은 그래요. 자, 그러면 펀치의 끝부분의 이 종류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재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가장 선호하는 펀치고요. 조금 더 이렇게 날카로운 상태죠. 그리고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자 형태의
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 형태 팁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각 부분에 이렇게 모서리에 때려줄 때 많이 쓰죠. 이 뾰족한 걸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때려줄 수 있게끔 요 탭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뭐 가장자리, 뭐 모서리나 각 부분, 뭐 아니면 또 이 엣지 쪽 뭐 이런 데 다양하게 쓸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빠졌으니까. 자, 뾰족한 게 있고 뭉툭한 게 있어요. 요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좀 설명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음영방식 기술자분들은 비교적 아주 뾰족하게, 거의 바늘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해서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고, 뭐 기술자마다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줄무늬 기술자분들은 비교적 조금 뭉툭한 것들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 탭의 특성을 보면 때렸을 때 이제 날카롭게 뾰족하게 팍팍 박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제가 이 번지를 뭉툭한 상태로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팍팍 박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음영방식 기술자분들은 날카로운 하이스팟을 날카로운 점으로 대응해서 점으로 이렇게 다스려 나가는, 콕콕콕 쪼아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뭐 그런 스타일의 작업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면을 다스려 나갑니다. 그래서 면을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점을 하나 이렇게 콕콕콕 쪼아서 이렇게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고, 면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개념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익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런 면을 다스려 나가기 위한 요령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뭉툭한 걸 선호하고요. 뾰족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 콕콕콕콕 점을 하나, 하이스팟들을 대응하는 목적이라고, 요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번지에 대한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좀 짚어봤고요. 다음에 이제 실전에서 이제 번징을 하는 방법, 요령, 디테일한 것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번징은 결국은 힘 조절이에요. 뭐 어떻게 때리든 뭐 정확한 자세, 뭐 이게 수직, 뭐 각도, 뭐 하지만 가장 기본은 어쨌든 힘 조절이고요. 중요한 건 그 힘 조절의 기준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영 방식과 줄무늬 방식에 좀 접근하는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단정한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지양이 됩니다만, 어쨌든 뭐 때리는 방법에도 요령이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덴트 잘하는 집의 교육 품질이 왜 다른지 확인하실 수 있는 영상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